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 이글스 오늘 최종회입니다. 먼저 내야입니다. 심우준의 합류로 풍성해진 내야. 이루수 안치홍이 베스트인가요? 베스트일까요? 내야 구성이 이젠 좀 중복 느낌이 난다. 그 정도로 뎁스가 괜찮아졌다라는 얘기죠. 1루수는 최은성으로 고정하자. 25시즌 최은성은 1루에서 2할 8푼 이상 25홈런에 100타점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280, 25, 100타점. 2루수는 안치홍으로.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안치홍이 지명으로 들어가면 2루수가 애매해진다. 근데 안치홍 선수도 FA 외부에서 영입한 선수고 돈을 들인 투자한 선수기 때문에 안치홍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쓰자니 이제 안치홍 선수가 예전 같지가 않다. 근데 어쨌든 김태현 선수를 지명타자로 쓰려면 안치홍이 2루로 들어가야 된다. 사실 수비만 놓고 보면 황영묵, 이도윤 이런 친구가 2루에 들어가는 게 안치홍보다 훨씬 좋을 거다. 황영묵, 이도윤이 2루에 들어가고 안치홍 선수가 지명타자로 돌고 김태현 선수가 대타로 나가는 게 저는 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도윤, 황영묵 이런 친구들이 이제 중복이라는 거다. 왜? 24시즌에는 이도윤, 황영묵 저 두 친구가 각각 유격수와 2루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심우준 선수가 딱 옴으로 인해서 이도윤, 황영묵 이런 친구들이 전부 중복 아니겠느냐. 2루로 들어가는 게 안치홍 선수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냐면 한화는 25시즌에 지키는 야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수비지향적인 포지션이어도 할 수 없다. 2루가. 김태현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김태현 선수도 수비 포지션이 문제인 선수다. 근데 이 친구도 마땅히 들어갈 포지션이 안 보인다. 노시아는 다시 집중해야 된다. 사실 노시아는 매 시즌 3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다. 24시즌 타율도 그렇고 홈런도 그렇고 좀 모자랐다. 25시즌 절치부심했을 거다. 팀의 4번 타자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심우준의 기대치. 심우준은 한화의 가장 필요한 유형의 선수이자 없는 유형의 선수다. 센스 있고 발 빠르고 작전 수행 능력 예술이다. 하나가 마땅한 1번 타자가 없기에 1번 후보로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나 아직 심우준 선수의 타격, 출루율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에 1번이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다. 포수는 최재훈과 아이들. 하나는 조만간 포수 쪽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일단 최재훈이 건강한 상황에서 박상원, 허관해. 근데 제가 이게 허인서 선수랑 헷갈렸더라고요. 허인서, 한지훈 기량들이 좋다. 근데 한지훈 선수는 1루로 이제 컨버전이 됐죠. 그 다음에 이재원 선수도 있으니까 한화가 야수 쪽에서도 뎁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문현빈 선수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한화에 꼭 필요한 선수이고 스타일이다. 그런데 내야 외야 어디에도 딱 들어맞는 옷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외야 전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본인에게 더 기회도 많이 생기고 팀에게도 기회가 많이 생기고 맞다라고 생각한다. 내 아파트 종합.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한화 내야가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심지어 24년 이맘때였다면 하주석 선수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표현했을 텐데 이제 하주석 선수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습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하주석 선수가 들어갈 공간이 안 보입니다. 하나는 이루수 문제만 교통정리가 된다면 내야는 나머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현빈 선수 포지션 고민 정도가 현실적인 문제네요. 포수 부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화 내야는 25시즌 리그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경쟁력 분명히 갖추고 있을 겁니다. 차례차례 지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준 선수 합류로 분명히 풍성해졌어 내야는. 근데 뭔가가 아쉬웠다. 이루수는 안치홍이 베스트인가요? 결국 제 우려대로 안치홍 선수가 극악의 부진이었고 시즌 종료 후에 키움으로 이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내야는 중복이 우려될 정도로 뎁스가 꽤 좋아졌다. 근데 다 좋은데 타격에서 확 치고 나온 선수는 없었습니다. 노시안, 최은성은 빼고 그 친구들은 해주는 선수고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니까 그 친구들은 빼고. 자, 아까 최은성 선수 2할 8푼에 25홈런에 100타점 정도 해주면 된다. 기대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할 8푼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25홈런 요거 좀 아쉬웠어요. 19홈런 100타점 아쉬웠습니다. 시즌 개막하고 나서 사실 3월 4월 달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5월 달까지도 부진한 기간이 좀 있었어요. 사실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너무 오래 가는 게 오게티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성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하나이글스의 타선은 진짜 빈약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후반에 좀 안 좋았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이 발가락 부상이었나요? 그걸 이제 참고 뛰는 바람에 자신의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최은성 선수는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 안치홍 선수 기록을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안치홍 선수 영입은 결국은 실패로 귀결이 났습니다. 이제 그 계약 조건들을 남은 계약 조건들을 다 키움이 이제 선수와 함께 가져가는 거죠. 이도윤 선수 좀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24시즌에 134경기를 뛰면서 주전으로 완전히 올라선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25시즌이 되면서 이 친구는 아무래도 유격수에 심우준 선수가 영입이 됐으니까 자기 자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걸 하나 좀 보시면 1루수로도 한 경기 나왔습니다. 2루수 166경기, 유격수 80경기, 3루수로도 9경기. 즉 심우준 선수가 부진하면서 생각보다 유격수로도 80경기나 나왔고 2루수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도윤 선수는 이제 한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게 스타팅 멤버가 됐든 아니면 경기 도중에 대수비 대타가 됐든. 그러니까 즉 이도윤 선수는 이제 내야에서는 레귤러 옵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황영묵 선수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도윤 황영묵 키스톤 콤비가 24시즌이었다면 25시즌은 심우준까지 영입되면서 자연스럽게 3명이 분배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뎁스, 조금 다른 뉘앙스로 중복이라고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이건 운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김태현 선수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라는 걸 제가 꼽아드렸었는데 김태현 선수 일단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120경기 출장을 했는데요. 역시 스타일은 1루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5시즌에 133경기, 우익수, 좌익수. 근데 24시즌에는 2루도 막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2루는 없었습니다. 대타 15번 있어. 김태현 선수는 지명 1루 왔다 갔다? 외야는 솔직히 좀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냥 차라리 지명 타자와 1루를 오가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건 김태현 선수가 타격 퍼포먼스가 지명 타자로 레귤러로 나갈 수 있을 만큼 확률이나 장타력으로 빵 하고 터져주면 포지션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지명으로 쓰면 되니까. 노시안 선수는 25시즌 다시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24시즌에 홈런 24개로 조금 주춤했어요. 근데 다시 25시즌에 32개로 제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에버리지가 너무 떨어졌죠. 노시안 선수가 개막하고 1할 6푼 7리 4월달에 좀 괜찮았으나 5월달, 6월달 죽 썼습니다. 시즌 초반에 노시안 선수 거의 은퇴당할 뻔했다. 근데 하지만 하는 선수는 거의 해낸다 본인 것. 하지만 최은성 선수와 노시안 선수가 너무 부진했던 기간이 길었어요. 그나마 한화가 워낙 월등한 투수진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랬던 시즌이기 때문에 그나마 승수를 쌓아가면서 끝까지 순위 싸움을 할 수 있었지. 팀의 중심 타자가 저렇게 오랫동안 부진하면 투수가 강하지 않은 팀들은 거의 꼬꾸라집니다 진짜.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홈런 30개는 디폴트 값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우준의 기대치가 제가 어느 정도냐 94경기에 2할 3푼 1리 출루율이 2할 8푼 7리예요. 이게 섭섭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 이적 첫 시즌은 기대 이하였다. 이 친구가 2할 6푼 7푼만 쳐줬어도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출장 자체도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부족했죠. 최재훈 선수의 존재감. 최재훈 선수는 대단한 친구예요. 사실 이 친구가 너무 동안이라서 그렇지 나이도 꽤 있습니다. 보시면 89년생이에요. 근데 최재훈 선수 기록 보면 빠따도 좋습니다. 286, 121경기에 진짜 오죽했으면 최재훈 선수가 2번 타자까지도 24시즌에 막 들어갔을까요? 최재훈 선수는 타자로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게 기본적인 에버리지도 무서운 선수지만 2사 득점권 3할 8푼 9리 보이시죠? 일반 득점권 3할 5푼 5리 정말 대단한 타자입니다. 이재원 선수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25시즌 한화이글스의 포수 출장 현황입니다. 이재원 선수가 98경기, 선발은 35경기. 그러니까 백업 역할을 이재원 선수가 상당히 잘해준 겁니다. 이 이재원 선수의 효율성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 종료 후에 플레인 코치로 선임이 됐고 허인서 선수는 아직 1군 경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차세대 포수를 한화에서는 충분히 이끌고 나갈 수 있는 1순위 옵션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까 프리뷰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주석 선수가 들어갈 공간이 안 보인다. 하주석 선수가 이제 25 시즌을 앞두고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FA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하주석 선수가 이루수를 볼 거라는 건 전 진짜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화이글스의 이루에 대한 교통정리,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된다면 한화의 25 시즌 내야가 상당히 스무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주석 선수의 기록을 좀 보시면 95경기 2할 9푼 7리, 장타율이 3할 9푼 1리고요. 출루율은 뭐 3할 3푼 7리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이 와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25 시즌에 하주석을 계약하지 않았다면, 요즘처럼 거품이 심한 상황에서 효율성까지 고려하면 하주석 선수는 25 시즌 내야에 노시환, 최은성 못지않은 공헌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더욱더 대단한 건 이 친구 25 시즌 팀 내 유격수 출장 2위 했습니다. 하주석 선수가 유격수 61경기, 심우준 선수가 91경기, 이도윤 선수가 43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주석 선수가 생각보다 유격수로도 엄청 출전했어요. 이루 볼까요? 황영묵, 이도윤, 그리고 하주석. 하주석 선수가 얼마나 25 시즌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도 기록인데 출장한 부분만 봐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5 시즌 한화 내야를 아까 정리하면서 한화 내야가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다. 뎁스가. 누가 봐도 뎁스 좋아진 건 인정입니다. 그리고 하주석 선수가 들어갈 공간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문현빈의 포지션 문제는 개인적으로 외야 전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외야에서 말씀드리면 된 거. 한화 내야는 정상급은 아니어도 분명 경쟁력은 있을 거다. 노시안, 최은성 공격력이 시즌 초반에는 진짜 개판 5분전이었는데 결국 본인들 평균에는 수렴을 했다. 자, WAR 내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5위를 했습니다. 심우준 선수 영입한 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지는 못했으나 뭔가 탄탄해졌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도윤 선수 그리고 하주석 선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외야 어떻게 예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인호 선수가 레벨업을 해줘야 됩니다. 플로리얼은 말할 것도 없고, 장진혁 선수가 이탈했는데 커버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 최인호 선수를 중요한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하나는 외야만 약한 게 아니라 1번 타자 자체가 약합니다. 25 시즌, 24 시즌 한화의 1번으로 최인호 선수가 시즌 초반에 꽤 많은 기회를 얻고 테스트를 받았죠. 그러면 작년 기준이라면 최인호 말고는 마땅한 1번이 없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매우 중요하다. 인생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써놨었습니다. 장진혁은 24 시즌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장진혁 선수가 KT로 갔어요. 그럼 그 장진혁 선수의 자리는 누가 메꿀 건데, 이 자리에 문현빈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진영, 유로결, 이원석 등이 있습니다만 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 세 명은 수년간 그래도 기회를 받았던 친구들이죠. 딱 치고 나온 선수가 없기에 안타깝습니다. 임종찬 선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문현빈을 외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김태현도 외야로 가라. 김인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태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두 친구가 외야로 들어가는 것은 수비적으로는 반대야. 솔직히 1루 아니면 지명타자가 딱이다. 근데 진짜 없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플로리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기 써놨었습니다. 중견수로서 공수주에서 이 친구가 하나를 지탱해야 된다. 저는 아예 대놓고 써놨었어요. 25 시즌 앞두고. 이래서 하나는 외야 옵션 트레이드가 꼭 필요하다. 하나는 박건우, 정수빈, 박혜민, 손아섭 등 본인들이 예전에 꼭 잡았어야 될 선수들을 잡지 않았다. 손아섭은 잡긴 잡았는데 늦게 잡았죠. 지금은 아쉽게도 이 정도의 선수들이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투수를 가지고 외야 선수 트레이드를 성사시켜야 된다. 투수와 외야수 트레이드가 괜히 손해보는 장사 같은 느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는 그럼에도 투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봐야 된다. 솔직히 25 시즌을 앞두고 외야 약하다. 정리조차 되지 않았다. 하나 외야가 25 시즌 한화 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야. 절대적으로 트레이드가 필요한 파트다. 이 하나 외야가 너무너무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야수 전체를 제가 어떻게 봤었냐면 전체적인 그림은 중정도는 된다. 만약 외야만 그림이 좋았다면
저는 중상으로 올렸을 거다. 25시즌 앞두고. 내야는 중복이 걱정될 정도로 옵션이 풍부한데 외야는 너무 아쉽다. 외야의 공격적 폭발력이 너무 떨어진다. 야수 쪽 내야는 상, 외야는 하라고 제가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최인호 선수 제가 되게 중요한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수도 줄었고요. 기록도 떨어집니다. 제가 인생 최고의 기회가 왔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최인호 선수는 개막전에도 뛰었어요. 물론 선발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3월 28일에는 선발로 뛰었죠. 근데 김태현 선수를 한번 보시면 김태현 선수가 놀랍게도 1번으로 출전했습니다. 포지션 어디? 좌익수. 선발로. 개막전서부터. 그러니 개막전서부터 1번 타자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있었다는 거죠. 문현빈 선수는 지명타자였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이 돼서야 좌익수로 한번 나갔죠. 밑에 삼성전. 그리고 4월 5일 날은 또 3루수로도 나갔고요. 4월 6일 날은 중견수로도 나갔고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좌익수로 결국은 성장이 됐고요. 무려 141경기에 3할 2푼을 때리면서 국가대표 외야수가 됐습니다. 제가 문현빈 선수를 외야로 키워야 된다라고 외야로 고정해야 된다고 했던 건 타격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아까 김태현 선수도 장점인 타격을 살리기 할 거면 어쩔 수 없으면 진짜 외야로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에버리지도 애매해. 장타력도 애매해. 근데 문현빈은 에버리지를 완벽하게 올려놓으면서 결국 메이드가 됐잖아요. 좌익수 전환 첫 시즌에. 플로리얼. 질문. 플로리얼 부상당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만족하셨어요? 저는 만족을 못했어요. 왜? 한화는 공격력에서 외야수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비수로서 중견수뿐만 아니라 빠따쟁이로도 저는 한화는 도움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플로리얼이 부상을 안 당하고 계속 있었으면 또 얘기는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 리베라토를 참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해요. 리베라토 기록 좀 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잘했죠. 홈런도 10개, 3할 1푼 3리에 플로리얼이 복귀할 때쯤 돼갖고 한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야, 이거 플로리얼을 계속 써야 되나? 아니면 대체 외국인이었던 리베라토로 바꿔야 되나?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좋은 걸 굳이 바꿀 필요 없다. 플로리얼이 돌아와서 잘한다는 보장 없으니까 저 같으면 지금 잘하고 있는 리베라토 렛츠고다. 그렇게 했죠. 하나도 결정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거죠. 포스트 시즌. 만약에 리베라토가 포스트 시즌에서도 정규 시즌만큼만 했으면 야는 무조건 재계약했을 겁니다.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높은 확률로. 손아섭입니다. 기록은 안 보겠습니다. 손혁단장께서 시즌 끝나고 나서 우리가 트레이드를 계속 노력했고 사실 1순위로는 중견수 옵션의 트레이드를 계속 추진했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 쪽에서 원하는 트레이드 카드가 너무 셌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외야 옵션인 손아섭을 결정했고 이때 지명권과 현금, 반대급부에 선수가 가는 트레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트레이드였다. 근데 외야 수비 강화도 전혀 안 됐고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FA 계약이 안 됐지만 지금은 됐죠. 근데 손아섭 선수도 제 생각엔 있어서 해되는 선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25시즌. 당연히 도움이 됐죠. 그런데 하나 팬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나는 이거보다 더 원했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시즌 끝나고 나서 손아섭 선수의 계약이 과정이 그렇게 어려웠던 게 아닐까. 그 다음 이진영 선수입니다. 115경기 2할 7푼 4리입니다. 홈런 11개 때리고. 자, 우익수 출장 현황이에요. 이진영, 이원석, 김태현 이 세 명이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진영 선수가 주전이라고 봐야 되잖아. 근데 외야 주전이 사실 성적이 274 홈런 11개는 오케이인데 뭔가 확실함이 아쉬워. 2%가 아니라 한 2.8% 아쉬운 거지. 이원석 선수는 백업으로서 타격이 좀 아쉽고 백업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 외야 보시면 솔직히 외야 약하다라고 제가 아까 예상했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견수 플로리얼 빼고는 시즌전 픽스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현이 개막전에 좌익수 나오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지러움을
일단 문현빈 선수가 한 자리를 빵 됐죠. 아직도 외야 수비는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타격 능력 장점 극대화는 성공했죠. 10개 구단 외야 WAR 비교입니다. 7위 했어요. 외야 타격만 놓고 보면 하나 6위입니다. 24시즌에 하나 외야는 꼴찌였습니다. 근데 25시즌은 문현빈이라는 친구가 픽스가 되면서 그래도 7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가 정말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외야, 특히 공격력 강화는 계속해서 요구될 것입니다. 자, 야수 파트 전체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중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전체 야수들 보시면 이렇게 6위 정도. 그러니까 외야만 조금 받쳐줬으면 여기는 5위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는 좋은 팀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야수는 삼성처럼 강한 팀이 아니지만 투수력은 넘사다.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특히 투수력은 수년 동안 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죠. 하나는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순위권 경쟁을 할 거다.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라고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무조건 5강에 들어간다는 예상은 위험하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투수력, 특히 외국인 듀오가 대한민국 최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하나는 무조건 최근 시즌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팀이 될 것이다. 저의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이글스의 25시즌은 무조건 성공했고 박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경문 감독님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이글스가 25시즌을 앞두고 우승을 노리는 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그러면서도 하나 팬 여러분들은 욕심이 계속 앞서셨어요. 분명히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거지. 투수는 분명히 리그 최강이었어요. 근데 빠따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투수가 좋은 팀은 패넌트 레이스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승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승하는 놈들은 수비력은 기본적으로 강하고 공격력도 강한 팀이 우승을 합니다. 그건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는 투수력이 수년간 차곡차곡 내실 다지면서 쭉 올라왔고 공격력은 그만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이글스의 25시즌이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한 시즌이었다. 아쉬웠던 그 마음도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더라고요. 그저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시즌이었기를 저는 바라고 충분히 그런 시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5시즌 함께해 주신 우리 저한테 비밀 독수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다가오는 26시즌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또 한번 실컷 달려보시자고. 프리뷰 때 또 준비 잘 해놨으니까요. 프리뷰 때도 많은 시청 응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